안녕하세요. 나 팀장의 실무회계입니다. 나 팀장은 직장생활 이외에도 부업을 하는 차원에서 김간의 김밥 체인점을 열고 와이프를 사장님으로 임명했습니다. 1월 초에 오픈하고 한 달이 지난 후 2월이 되자 나 팀장은 와이프한테 여보, 장사는 잘 돼? 1월 달에 얼마 벌었어? 라고 슬쩍 물어봅니다. 영업 첫 달인 1월 달에는 김밥은 하루에 100줄씩 팔려서 한 달간 3,000줄 팔았고 매출액은 1,050만원이고 라면은 735만원씩 팔았고 냉면은 140만원 팔았고 등등등 해서 1월 총 매출액은 3,910만원이네. 우와, 많이 팔았다. 재료비는 얼마 들었어? 재료비는 한 달간 구매한 재료 리스트 쭉 뽑아보니까 총 1,338만원 들었네. 재료비 말고도 주방 아줌마 급여 150만원씩 세 분이니까 450, 김간의 본사 로열티 580, 상가 월세 한 달에 1,000만원에서 총 원가는 3,375만원이고 매출액 3,900에서 총 원가 3,370만원 빼면 530만원 벌었다. 우와, 나 많이 벌었다. 그렇네. 근데 소득세 세금도 내야 하고 손님한테 돈 받은 거 전부가 매출액이 아니고 부가세 포함이니까 부가세 낼 것도 빼야지. 그거 빼면 390이네. 그럼 김밥 한 줄 팔면 얼마 남는 거야? 그건 나도 모르지. 회계사인 당신이 계산해서 알려줘야지. 그럼 어디 회계사님이 원가 한번 계산해 드릴까요? 1월에 구매한 재료 리스트를 보면 총 1,330만원인데 계란을 예로 들어 설명해 볼게. 한 달 동안 계란 구매 금액이 23만 8천원이야. 먼저 음식 메뉴별로 1인분 만들 때 계란을 얼마나 사용하는지를 계산해야 해. 그 밑에 제품별로 1월 달에 생산 수량을 적어주는데 판매한 수량이 생산한 수량과 같으니까 여기서는 판매 수량을 적어주고 1과 2를 곱하면 제품 메뉴별로 1월 달에 계란을 얼마나 사용했는지가 나오지. 김밥 한 줄 만드는데 계란이 5분의 1개 사용되는데 1월에 3,000줄 팔았으니까 2를 곱하면 600. 즉 1월에 김밥 만드느라 계란이 총 600개 사용된 거지. 김밥의 계란 소비량 600 나누기 1월 총 계란 소비량 2,850 해서 모든 메뉴 중 김밥의 계란 소비량 비중을 구하고 그 비율에 1월 계란 총 구매 금액 23만 8천원을 곱하면 김밥이 1월에 계란을 사용한 원가는 5만원으로 계산이 돼. 다른 제품들도 동일하게 계산해서 배분하면 돼. 계란 원가를 제품별로 배분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 다른 재료들에 대한 원가도 마찬가지야. 마찬가지 방법으로 각 제품에 배분을 해야 돼. 그래서 각 제품별로 1인분 만드는데 어떤 재료가 얼마씩 사용되는지 표를 작성해서 그 밑에 각 제품별로 1월 생산량, 판매량을 적고 제품별로 1인분 만드는 데 들어가는 각각의 재료별 수량에 1월 총 생산량을 곱하면 제품별로 1월 총 생산량을 만드는 데 들어간 각 재료별 총 사용량이 나오겠지? 각 재료별 1월 재료비를 오른쪽에 써주고 이 금액을 아까 계란 원가를 배분했던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배분해. 1월 재료별 1월 재료비 곱하기 각 제품별 해당 재료 사용량 나누기 총 재료 사용량. 가로줄의 각 재료 종류별 재료비를 세로줄의 제품 종류별로 재료 사용량에 비례해서 배분한 결과는 위의 표와 같아. 드디어 김밥의 1월달 재료비가 얼마인지가 나온 거지. 각 메뉴별 재료비 총액을 판매량으로 나누면 1인분 재료비가 나와. 김밥은 1월 총 재료비가 329만원이고 생산량 3,000개로 나누면 1인분 재료비는 1,097원이네. 그런데 재료비만 있는 게 아니고 주방 아줌마 급여, 로열티, 임차료도 있으니까 이런 기타 원가도 제품별로 배분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야 각 제품별 원가를 알 수 있어. 근데 재료비는 제품별로 1인분을 만드는데 어떤 재료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 수 있지만 급여나 임차료는
매월 동일한 금액이 발생하고 제품 종류별로 딱히 명확한 관계가 없으니까 그냥 판매량 비율로 안분해서 배분해줘. 1인분 재료비도 구했고 기타 원가도 구했으니까 합하면 1인분 총 원가를 알 수 있어. 판매 가격에서 원가를 빼면 메뉴별로 1인분당 마진을 알 수 있지. 김밥은 겨우 한 줄 팔아서 20원 남네. 한 달이 지나고 3일절이 되자 나 팀장이 와이프한테 또 물었습니다. 여보, 2월달은 얼마나 벌었어? 2월달엔 음력 설 연휴가 있어서 일주일 동안 거의 매출이 없었어. 매출이 1월 대비 75%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어. 2월 판매량에 여보가 지난달에 알려준 1인분 마진을 곱하면 400쯤 벌었겠네. 아닐걸? 고정비가 있으면 생산량 수준에 따라서 1인분당 제조원가가 달라져. 1인분 제조원가가 달라지니까 1인분 마진도 달라져서 1월달 것을 2월에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어. 김밥을 예로 들어 설명해 볼게. 김밥 재료비는 아까 구한 것처럼 1인분에 1097원이야. 김밥 만드는 데는 재료 양이 정해져 있으니까 1인분 재료비는 안 변해. 그럼 생산량이 1000개에서 2000개, 3000개로 계속 늘어나면 총 재료비는 생산량에 비례해서 늘어나겠지? 이렇듯 단위당 원가가 정해져 있어서 생산량이 늘거나 줄면 그에 비례해서 총 원가가 변동하는 것을 변동비라고 해. 반대로 임차료는 그냥 100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어. 그래서 김밥 생산량이 1000줄에서 2000줄, 3000줄로 증가하면 1인분당 원가는 1000만원 나누기 생산량이니까 점점 줄어들어. 이렇게 비용 중 총액이 고정되어 있어서 생산량이 증가 또는 감소해도 총액은 변하지 않고, 그래서 오히려 단위당 원가가 변하는 비용을 총액이 고정되어 있다고 해서 고정비라고 하지. 그래서 제조원가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단위당 원가에서 출발해서 단위당 제조원가 곱하기 생산량은 총제조원가, 이렇게 하면 틀린다는 거지. 반드시 총원가를 먼저 구한 후에 생산량으로 나누어서 단위당 원가를 구해야 틀리지 않는다. 재료비도 당월 중 발생한 재료비 리스트를 뽑아서 총원가를 먼저 구하고, 제품별 1인분 재료 사용량 곱하기 당월 생산량 해서 당월 생산량에 대한 재료 총 소비량을 계산한 다음에 총 재료비를 각 제품의 재료 사용 비율에 비례해서 배분해서 제품별 총 재료비를 구하지. 재료비를 제외한 기타 제조원가도 집계해서 각 제품별 판매량에 비례해서 제품에 배분한 후에 급여, 로열티, 임차료, 원가 위에 맨 처음 구한 재료비를 추가해서 총 제조원가를 구한 다음에 생산량으로 나누면 2월달의 새로운 1인분 제조원가가 나오지. 판매 가격에서 제조원가를 빼면 단위당 마진이 나오는데 2월달에는 김밥과 라면에서 적자가 나오네. 1월에 비해 2월에 생산량이 감소해서 단위당 고정비 배분액이 커져서 1인분당 제조원가가 올라가서 그래. 지금까지 설명한 것은 회사가 회계감사를 받을 때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 모든 원가를 모든 제품에 배부하도록 하고 있어서 아주 복잡한 거야. 회사에서는 평소에는 회계감사 목적보다는 관리회계 목적으로 영업이익을 다음과 같이 구해. 판매량의 가격을 곱해서 매출액을 구하고, 변동비 노란색 부분과 고정비 파란색 부분을 따로 나누어서 구해. 변동비는 변하니까 재료비는 단위당 재료비 곱하기 판매량 하면 총 재료비가 나오고, 로열티는 매출액 곱하기 로열티 비율 하면 로열티가 나오지. 고정비는 총액을 그냥 써주기만 하고 배분은 한 필요가 없어. 매출액에서 변동비를 빼면 공원이익이라고 해. 제품 한 개 팔 때마다 매출액도 증가하고 변동비도 증가하니까 매출액에서 변동비를 뺀 이익만큼 증가하겠지. 이 이익이 제품 한 개 팔 때마다 회사의 이익에 얼마나 공헌하는지를 나타내지.
판매량이 빵이어도 고정비는 항상 발생해. 따라서 판매를 해서 만들어내는 이익이 최소한 고정비만큼은 커버를 해야 적자를 면하는데 이를 손익분기점이라고 해. 공원이익을 판매량으로 나누어 단위당 공원이익을 구하고 고정비를 단위당 공원이익으로 나누어서 구해. 오늘은 원가 계산을 공부했습니다. 임차료 등 고정비를 제품별 생산 수량 기준으로 배분하는 방법을 설명드렸는데 회사마다 제품별 작업시간, 즉 노동시간이나 기계시간 등 여러가지 기준으로 배분을 하며 배부 기준이 다르면 제품별 수익성이 달라집니다. 다음 시간에도 함께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